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낯선 미국 땅에서 비행수를 배운 우리나라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늘을 날고 싶던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걸어옵니다. 일제강점기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입니다. 여기 이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세운 대한인 국민회는 이제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됐습니다. Our father became head of the North American KNA, and this organization was to rally all Koreans to fight for the independence since Japan had officially annexed Korea in 1910. 당시 대한인 국민회는 신한민보를 발행해 고국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독립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100년도 더 전에 어떻게 신문을 발행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신문이 여기에만 퍼진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독립운동의 그 사실을 알리는 매개체가 된 건데 참 귀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1920년대에는 유독 비행기와 관련된 기사가 눈에 띕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해가 1903년. 그러니까 당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낯선 미국 땅에서 비행수를 배웠던 걸까? I think probably all of these young men who wanted to learn to fly were courageous and a little crazy, because the planes that they were flying in were little bits of cloth, fabric, a few metal pieces to hold the thing together. I mean, they look pretty dangerous. 대한인 국민회가 먼저 자리 잡았던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초기, 하와이에서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한 우리 선조들은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들어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샌과 항구의 항자를 따 상항이라 불렸던 도시. 이곳에서 자동차로 3시간쯤 더 달리다 보면 쌀농사로 유명한 작은 도시 윌로스가 나옵니다. 광활한 평야가 펼쳐진 이곳에서 10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두막 한 채. 우리 선조들이 비행수를 배우던 학교입니다. 저 수평선 너머에서 우리 코리안들이 나라를 되찾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행훈련을 하곤 했다라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 어릴 때 소년 시절에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자라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하늘을 날기 위해 윌로스에 모인 한인 청년들. 이들의 목표는 도쿄로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유학 겸 망명이죠.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서양 문물을 배워서 조국의 독립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미주 한인들은 지정학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육군 양성엔 별 의미가 없고 공군을 양성을 해서 우리가 폭격을 하고 전투에 참전을 해서 일본을 이기는 것이 독립을 이바지하는 것이다.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같은 해 중국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방해 공작을 피해 비밀스럽게 조직된 정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동포들은 여력이 되는 대로 자금을 보탰습니다. 미국 동포들도 농사일을 해 한 푼 두 푼 힘들게 모은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농자를 하와이 왔다가 이쪽으로 이민 와가지고 사는 분들이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5불, 10불, 뭐 20불 이렇게 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도왔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지 몰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1919년에 세워지잖아요. 3.1운동의 영향으로. 그 첫 해 재정 수입의 약 50%가 재미동포들이 기부한 돈입니다. 이듬해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하늘에서의 독립전쟁을 꿈꾸며 캘리포니아 윌로스에 비행학교를 세웁니다. 처음 하늘을 주목한 건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무관학교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던 노 장군은 1910년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자 상하이를 거쳐 하와이로 넘어가는데 하와이에서 국민군단을 창설해 독립군 양성에 전념하던 그는 미국 본토로 건너가 비행학교 설립을 구체화합니다. 원래는 육군사관학교 육군 출신이지만은 일본은 대항하자니 일본은 육군하고 해군하고는 막강했거든요. 앞으로 전쟁은 공군력이다. 그래서 거기서 캘리포니아에다 비행학교 설립을 합니다. 해가지고 뭐 기록에는 뭐 77명, 뭐 재학생까지 77명 이렇게 나오지만 뭐 그런 확실한 건 아직 나타나질 않고. 윌로스 비행학교 설립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백미대왕으로 불리던 한국인 농부 김종림이었습니다. 윌로스 시내 사료보관소에는 1919년 김종림이 쌀농사를 위해 400만 평의 땅을 임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농장 부지와 오늘날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선뜻 내놨습니다. He was really dedicated to Korea. He was very patriotic. Our grandfather passed away when we were fairly young, that he did try to instill in his children and his grandchildren a love for Korea. And he was so passionate about that. His oldest daughter's name was Korea. 미국 동포 사회도 비행학교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았습니다. 한인 청년들이 조국 독립을 꿈꾸며 하늘을 난다는 소식은 미주 한인 사회의 자랑이었습니다. I am so proud of being a descendant of them because they came together, they were patriotic, and this is a symbol of it right here. You can see the printing press that they got out to get the weekly newsletter, to keep the concept of the Korean nation alive. And you don't hear about it because they were such a small community. 하나의 그 비행대를 세운다는 것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많은 한인들이 참여를 했고 기여를 했고 3.1운동 직후에 그 미주 한인들도 전쟁의 당위성
독립전쟁의 당위성을 절감하기 시작하고 그 결실이 바로 윌로스 비행학교 윌로스 비행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의 독립을 꿈꾼 한인 청년들이 그렇게 윌로스로 모였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다른 비행학교에서 비행수를 배우던 한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1년 365일) 날씨가 맑아 비행을 하기에 더없이 좋았던 레드우드 비행학교. 이 학교 교관이던 브라이언트가 윌로스 비행학교의 초대 선생이 됐습니다. Because there seem to be people coming from everywhere to take flying lessons here. I also heard that there were Korean students. Oh, yes. Yes, they were definitely Korean students. Built-in purpose that the Willows program had. The Willows program was set up specifically for teach the young men from one country to be part of the country's movement towards a national identity. And that was not part of Redwood City's idea at all. 당시 이런 비행기로 비행 훈련을 한 겁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Well, the headline says flyer escapes 300-foot fall. What he did was fly the plane up. He was apparently practicing for the testing procedure. And he flew the plane up to 300 feet because that's what you had to do to pass the test. Something went wrong and the plane went nose down into the ground. 훈련생 중 가장 기량이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사람은 박희성입니다. 박희성은 조종사 시험을 치르다 추락 사고로 인해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박희성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비행장교 1호로 임명했습니다. 라이선스를 땄지만 그 이후로도 그 후유증에 많이 시달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다치셔가지고 시름시름 되게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결혼도 못 하시고 젊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끊임없이 그 신념이 그 소원이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일본하고 싸우는 것이 신념이었다고. 그리고 또 한 명. 22살의 교사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이용근. 보통 날처럼 학교로 출근하던 어느 날 제자를 시켜 잠시 떠나겠다는 말만 집에 전달한 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그 오시는 동안 8년 동안을 내내 저녁밥 진지 차려놓으시고 또 그것도 식을까 봐 부뚜막에다가 밥 이렇게 해서 덮어놓고 그러고 매일 밤 기다리셨대요. 가족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이루고 싶던 꿈은 조국 독립. 미국에 도착한 이용근은 윌로스 비행학교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박희성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비행장교가 됐습니다. 금방 돌아오겠다던 아버지는 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 기억 속에 그는 일본 경찰에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사 다니시면서 또 일본 경찰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를 두려워하셨고 또 찾는다는 얘기를만 듣고 아픈 어머니를 리아카에 실으시고 막 가시고 급하게 가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일본 경찰들이 주시하고 계속해서 무슨 광복에 관한 그 독립을 위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셨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1950년 하늘로 떠난 이용근. 전쟁통에 장례를 치르느라 변변한 묘자리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을 꿈꾸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명한 비행장교 1호가 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라에서 주는 상 하나 받지 못한 할아버지. 아니, 누구도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시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할아버지셨구나 하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더 피부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삶과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청년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또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가족보다 나라가 우선이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악착같이 공부하라 다그쳤던 아버지. One of the things my dad kept telling me was, you have to go to college. You have to go to college. You have to go to college. I think it would have really been nice had we been able to spend more time together, understand each other, and to have more of a bond, a father-son bond. We didn't have that. I mean, you couldn't. 좀 더 일찍 아버지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죄스러울 뿐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죠. 우리는 어리고 힘이 없어 못했지만 아버님은 일종의 선각자시라 여기 오셔서 그거 했고 또 성명을 발표하시고 다 하셨으니까 저 대단한 아버지였다 하는 건 그 자부심을 가져요. 네. 고맙죠. 대한의 청년들이 독립의 꿈을 품었던 비행학교. 오랜 세월의 덮개만이 켜켜이 쌓여있을 뿐 볼품없이 초라하기만 합니다. I don't believe we knew. We just thought it was an elementary school. Yeah, it's kind of sad that we know so little about it, and so it's hard to tell a story.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는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의 100년 후에 다가오는 우리의 후세들한테는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조국의 하늘에 목숨을 걸었던 박기성, 이용근 등 선배 한인 조종사분들의 정신이 10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와서 현재 우리 공군에게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더 큰 성공인지도 모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한 해외 동포들의 열망을 엿볼 수 있었고 미주 한인들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됐으니까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 누구나 한 번씩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하늘을 날고 싶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